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저는 쌍지리TV 이승국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자, 2021년 5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 20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생각했을 때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개념을 충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4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보다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은 쉬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하지만 3, 4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하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것들을 놓쳤고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를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그래프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도에 위치한 네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울릉도가 있고요. 영남 내륙에 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두 지역, 북쪽의 제주와 남쪽의 서귀포,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제시된 게 지금 월 강수량이고 최하늘과 최난월이 제시되어 있으면 여기서 최하늘 강수량이 가장 많은 라를 먼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겨울철에 눈이 많은 울릉도가 되겠죠. 그래서 울릉도는 라 먼저 골라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나다 중에 나가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가장 많고요. 자, 다가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가장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세 지역 중에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 남쪽에 서귀포가 되니까 나를 서귀포로 고르시고요. 그리고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다는 영남 내륙의 구미랑 연결하시면 되고, 그러면 남는 가는 제주랑 연결하면 가나다라 세팅이 끝납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가는 북서계절풍의 바람바지에 위치한다. 자, 제주도 같으면 가운데 이렇게 한라산이 있고요. 자, 그러면 제주는 한라산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니까 북서계절풍이 불어왔을 때 바람바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라는 최하늘 평균 기온 0도 미만이다. 자, 울릉도도 겨울철에 따뜻하기 때문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이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다 중에 다가 나보다 더 고위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무상기간이 길다. 자, 무상기간이 긴 곳이 더 따뜻한 곳이죠. 그러면 울릉도하고 여기 구미 중에 울릉도가 최하늘 0도 이상으로 내륙에 위치한 구미보다는 더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상기간은 울릉도가 더 길어야 됩니다. 그러면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라 중 연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은 영남 내륙에 해당되는 구미. 자, 다가 되어 맞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새 하천의 수자원 이용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하천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자, 금강, 낙동강, 한강 중에 고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생활용수, 요거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요거 이 나가 한강이 되겠습니다. 자, 한강유역에 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 당연히 생활용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천수는 한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하고 다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가 수자원 이용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가 인구도 더 많고요. 산업활동도 더 활발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가 영남권에 해당되는 낙동강, 영남권에 쓰면 안 되고 영남권을 흐르는 낙동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이제 금강.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에 가의 발원지는 태백산맥에 위치한다. 금강의 발원지는 여기 소백산맥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1번 지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에는 하구뚝이 설치되어 있다. 한강에는 하구뚝이 없고요. 금강하고 낙동강에는 하구뚝이 있습니다. 자, 3번에 다의 하구에는 대규모 삼각주가 발달해 있다. 자, 삼각주가 발달해 있는 하천, 이 세 하천 중에는 낙동강이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유역 면적이 넓다. 금강이 세 하천 중에는 유역 면적이 가장 좁아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래서 한강, 낙동강 두 강이 유역 면적이 상대적으로 금강보다는 넓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나는 가보다 충청권에서 수자원 이용률이 높다. 충청권에서는 주로 금강의 수자원을 주로 이용하겠죠.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자,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는 이렇게 절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침식 작용으로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해안 침식 지형인 해식의 가 발달하는 곳이고요. 자, B는 육지 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래사장인 지금 사빙을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C는 뭔지 모르겠는데 앞에 방조제가 있고 물을 막아 놓은 거 봤을 때는 아마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 같아 보이고요. 자, D는 확실히 이게 갯벌이 맞죠. 자, 바다 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니까. 자, 그래서 A, B, D는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A는 파랑의 침식 작용보다 퇴적 작용을 활발했다. 해식에는 침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B에는 파식대가 발달한다. 파식대는 해식의 아래에 발달하기 때문에 A에는 발달할 수 있지만 B에는 발달할 수가 없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C 호수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된 석고이다. 자, 석고는 동해안에 많이 부해주로 나타나죠. 여기는 갯벌이 있는 거 봤을 때는 절대 동해안이 아니고, 그러면 이 호수는 절대 석고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에 갯벌은 바람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B는 D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자, B는 모래, D는 진흙이 퇴적된 지형이기 때문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사빙인 B가 갯벌의 D보다 크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일단 가나 두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가가 지금 대동여지도고요. 자, 나가 조선방역도라는 거. 조선방역지도. 자, 둘 중에 하나씩 찾으라니까 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갑을 보시면 가를 보면 홍천으로부터 10리 이내에 역참이 있다. 역참 표시가 지금 요 표시야. 자, 홍천이 여기 있고요. 역참이 여기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10리란 말이야. 그러면 10리 안에 역참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에서는 점 한 칸의 거리가 10리라는 거 우리가 잘 아시죠, 맞죠? 그래서 갑은 맞고요. 자, 을을 볼게. 나는 남부지방보다 북부지방의 왜곡이 심해요. 자, 북부지방이 이런 식으로 좀 짜부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부지방보다는 북부지방이 왜곡이 심하다는 걸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을 볼게요. 가의 A는 당시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이었다. 자, A는 하천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쌍선의 하천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입니다.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은 틀렸고요. 자, 정은 가는 나보다 제작된 시기가 늦어요. 대동여지도가 조선 후기고 조선 방역지도는 조선 전기니까 자, 갑을 정 세 명이 맞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두 시기의 지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시기와 AB 하천 유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하나는 최종 빙기, 하나는 후빙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걸 통해서 빙기와 후빙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가 시기가 후빙기고요. 해수면이 하강하는 나 시기가 이제 최종 빙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나 시기에 황해안함에 리아스 해안이 형성된다. 자, 리아스 해안이 형성되는 거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 시기가 아니고 자, 후빙기 지금 가 시기가 돼야 맞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 식생 밀도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올 때 식생 밀도가 높죠. 그래서 후빙기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는 2번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의 해발 고도는 해수면에서 출발한 높이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하강한 빙기 때가 해발 고도가 더 높죠. 그래서 나 시기가 해발 고도가 높아야 되고요. 화학적 풍화 작용은 암석이 물에 녹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부스러지는 작용입니다. 자, 화학 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후빙기 때가 화학적 풍화 작용이 더 활발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가 시기에 A는 B보다 하방 침식 작용이 활발하였다. 자, A가 현재 하천 하류고요. 자, B가 현재 하천 상류죠. 그럼 가 시기 후빙기에 하방 침식 작용은 상류에서 활발하죠. B에서 자, 더 활발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 보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함이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표시되어 있는
세 지역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확대된 지도를 통해서 서울 남서쪽에 위치한 이 지역, 여기가 지금 성남이죠, 성남. 자, 성남이 제시돼 있고요. 자, 그리고 부산 바로 위에 양산이 제시돼 있고, 자, 그리고 광주광역시. 자, 이렇게 세 도시를 가나다와 우리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인구 변화가 자 여기서 어떻게 제시한 거냐면요. 인구 변화는 1990년에 지역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연도별 상대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인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90년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가 같으면 1990년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는 350이 되었다는 얘기는 1990년에 비해서 이 도시의 인구는 3.5배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 자, 그 추세를 우리가 파악하셔야지 절대 인구수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도시는 부산의 위성도시 양산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양산. 자, 요거 먼저 찾아야 돼, 양산. 그래서 현재까지 2000년 넘어서도 쭉 가파르게 인구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건 현재까지 인구 유입이 심하다는 얘기죠, 맞죠? 이게 부산의 교외화 현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양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가 성남이 될 수 없는 건, 자, 성남은 90년대에 인구가 많이 증가했지만 2000년대 넘어서서는 인구가 둔화된 일기 신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가 성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 나나 둘 다 90년대까지는 인구 증가 추세가 비슷했단 말이야. 둘 다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2000년대까지 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는 현재까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양산이고요. 자, 성남 같으면 이게 2000년 넘어서서는 한풀 꺾여야 되기 때문에 나가 성남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를 마지막 남는 다로 자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는 상대적으로 세 도시에 비해서는 도시화 시기가 좀 빨랐었겠죠.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부터 2000년도로 인구가 증가해 왔기 때문에 1990년에 이미 인구가 많은 도시여서 이 상대 수치에서 뭐 200, 300, 400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광주는. 자, 그래서 왼쪽에서 우리가 양산, 성남, 광주를 고르시고, 자, 오른쪽에 자, 가나다도 이렇게 써놓고 해석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자, 성남이죠. 수도권 1기 신도시니까. 자, 그러면 1번 틀렸고요. 2번에 나는 호남권의 수위 도시는 광주. 다죠. 자, 3번에 다는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다. 자, 이 중에서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도시는 양산이죠. 영남권의 양산. 가죠. 자, 4번에 양산은 성남보다 2019년 노령화 지수가 높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년 부양비.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양산 같으면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 크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낮지만 성남은 유소년 부양비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으니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죠. 그래서 양산보단 성남이 노령화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성남은 광주보다 2019년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자, 여기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총부양비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부양비가 높으면 청장년 비율은 낮은 거고요. 반대로 총부양비가 낮으면 청장년 비율이 높죠. 여기서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랑 자, 노년 부양비를 더하면 총부양비가 되죠. 자, 두 막대기를 더한 값이 지금 총부양비입니다. 자, 그러면 다 광주가 나 성남보다 요거 두 개 다 유소년 부양비도 더 높고 노년 부양비도 조금 더 높아. 그러면 총부양비는 광주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광주가 총부양비가 더 높다는 얘기는 청장년 비율은 광주가 낮고 성남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남이 광주보다 높다,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다는 5번의 설명, 이 5번의 설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6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네 지역의 농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의 표의 AD에서 고른 것. 자, 경기, 경북, 전남, 충남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일단은 농가수, 농가수가 제일 많은 가가 경상북도다. 아 이건 우리 자 농업단원에서 확실히 공부한 거고요. 자 그리고 쌀 생산량이 요 두 지역이 제일 많죠. 나하고 다. 나다가 쌀 생산량이 많은데 이 중에서 농가수가 더 많은 곳이 이제 전라남도가 되니까 나가 전남, 자 그리고 다가 충남이 되면 되죠. 쌀 생산량은 전남,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아니고 자 전남, 전북, 충남 이 세 개가 비슷하게 많죠. 그래서 쌀 생산량을 가지고 전남, 충남을 고를 수는 없지만 농가 수를 가지고 농가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나를 전남으로 고르시면 다는 자동으로 충남이 되죠. 그러면 나도 자동으로 경기도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경기도를 찾는 가장 좋은 힌트는 자 요게 있죠. 시설재배 면적. 자 그러면 가나다라를 우리가 다 세팅을 했고요. 자 아래쪽에 내려와서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순위를 볼게. 자 섬유가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둘 다 1등하는 B는 경기죠. 자 둘 다 1등하는 B는 경기. 자 그럼 여기서 섬유에서 2등하는 D는 자 섬유 1등은 경기고 2등, 3등으로 들어오는 데가 대구 경북 지역이죠. 그러면 지금 여긴 대구는 없으니까 확실히 2등인 곳은 경북이 되겠죠. 자 그럼 D가 경북. 자 경북을 섬유 쪽에서 먼저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왜냐하면 전자에서 경북을 찾으려면 충남하고 경북이 2등, 3등을 다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섬유에서 경북을 찾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A는 자동으로 충남이 돼야 되겠죠. 전자하면 경기가 1등, 충남, 경북이 2등을 다투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남는 C는 자동으로 전남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연결해 볼게. 가가 경북인데 경북은 D, 나 전남은 C, 다 충남은 A, 라 경기는 B.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습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도시 재개발 유형이다. 자 읽어보시면 가는 다 때려 부시고 아파트를 만들었다. 대규모 아파트를 만들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철거 재개발 방식이죠. 자 나는 부산의 달동네에 어떤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의 재개발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재개발 방식을 수복 재개발 자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첫 번째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 강화가 재개발의 주요 목적이다. 둘 다 그냥 원래 마을을 재개발하는 방식이니까 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을 재개발하는 방식은 둘 다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아니오로 내려오시고 자 그리고 기존 건물 해체와 철거를 억제하면서 지역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나죠. 기존의 집을 그대로 놔두고 환경만 개선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 B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맞죠?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리고 가도 한번 C가 맞는지 그럼 확인해 볼게. 대규모 자본 투입으로 인해 원주민의 재정 장률이 낮아질 위험이 높습니까? 자기 집이 없어진 상태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만들어지니 원주민의 재정 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철거 재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는 C가 맞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9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자 표시된 네 지역을 볼게요. 먼저 백두산 아래에 지금 동네가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낮은 선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천강 중상류 지역이 보이고 그리고 평양까지. 자 이렇게 네 지역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겨울에 가장 추운 최하늘 기온이 가장 낮은 여기가 지금 백두산이겠지만 여기 라 연결하시고 자 두 번째 그나마 강수량이 가장 많은 요 나 지역이 남은 세 지역 중에 유일한 다우지인 청천강 중상류에 해당되는 이 지역이겠죠. 자 나를 고르시고 가다는 상대적인 강수량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가 지금 다보다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자 여기가 소우지 중에 더 북쪽에 위치한 소우지 낮은 선봉을 우리가 가를 고르시고 남는 다를 평양으로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으로 풀든지 아니면 요거 가다는 최난월 기온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양이 더 남쪽이면서 내륙이니까
여름에는 낮은 선봉보다는 평양이 더 덥겠죠. 그래서 달의 평양, 가를 낮은 선봉. 자, 이렇게 고르셔야지. 여기서 최하늘 평균 기온으로 가와 달을 고르는 거. 자, 요 최하늘 기온 자체가 비슷하기도 하고요. 자, 하나는 동해안이면서 북쪽이고 하나는 내륙이면서 남쪽이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을 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으니 오히려 연강 수량이나 최난의 기온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는 거죠. 자, 선택지를 볼게요. 기업부터 볼게. 자, 가는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평양, 다가 돼야 됩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다는 유엔 개발 계획의 지원을 계기로 경제 특구로 지정된 곳은 낮은 선봉, 가죠. 자, 디귿에 라는 나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해발고도 당연히 백두산. 자, 나가 높고요. 그리고 가라는 관북지방. 관북지방은 함경도 지역을 얘기하니까 가라 관북지방 맞고, 관서지방은 평안도 지방을 얘기하니까 나다 관서지방 맞습니다. 자, 정답은 디귿이야. 자, 5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지도의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먼저 선택지를 바로 볼게. 자, 나는 우리나라 영도의 최서단에 위치한다. 우리나라 영도의 최서단은 지금 여기야, 여기. 자,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마안도죠. 그러니까 1번이 지금 틀린 겁니다. 자, 최서단은 여기 마안도가 최서단이에요. 지금 나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여기는 백령도죠, 맞죠? 자, 백령도는 우리나라 최서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 고를 수 있고요. 자, 2번입니다. 자, 다는 0의 설정에 최저 조위선을 기선으로 적용한다. 다가 지금 독도고, 독도는 통상 기선 12일이로 영해를 정하죠. 그래서 0의 설정지에 당연히 최저 조위선을 기선으로 적용한다. 자, 2번 맞고. 자, 3번에 라가 지금 마라도고, 마라도는 최종 빙기 때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해 바다가 수심이 100m가 안 되는 얕은 바다이기 때문인 거죠. 자, 4번에 가는 라보다 연교차가 크다. 연교차는 당연히 북쪽이 더 크죠. 가가 더 크고. 자, 5번에 나는 다보다 우리나라의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멀다. 표준경선은 135도죠, 맞죠?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니 서쪽에 위치한 나가, 동쪽에 위치한 다보다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멀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제시되어 있는 지역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이 있고요. 울산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서귀포. 이렇게 지금 세 곳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A, B가 뭔지 모르겠으나 하나는 공장용지고 하나는 지금 논입니다. 자, 먼저 A, B가 뭔지 모르니 나머지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다가 요거 밭, 과수원 비중을 요거 두 개 합쳐버리면 거의 90%야. 밭과 과수원. 그러니까 논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도시로 개발된 대지 면적도 별로 없어요. 공장용지도 별로 없고. 그럼 여기가 주로 농사를 짓는데 주로 밭농사나 과수원만 하는 제주도의 서귀포가 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 나중에 상대적으로 요거 이제 대지. 자, 대지 면적 비율이 가가 나보다 낮고 나가 더 높죠. 그러면 나가 더 도시로 많이 개발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가 울산 광역시, 자, 가는 이천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이천에서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건 절대 공장 용지는 안 되는 거죠. 이천은 임금님살 유명하니까 A가 노. 그리고 세 지역 중에 B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게 울산이죠, 맞죠? 그래서 B는 공장 용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다 찾았습니다. 그럼 5번은 지금 틀렸고요. 자, A, B가 지금 잘못돼 있고, 자, 1번에 나에서는 도자기 축제가 개최된다. 자, 도자기 축제는 이 중에서 이천 가에서 개최가 되죠. 자, 틀렸고요. 자, 원자력 발전소가 이 중에서 입지하고 있는 것은 울산이죠, 울산. 나. 자, 틀렸고.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당연히 임금님살 이천이 주로 공업을 주로 하는 울산보다 쌀 생산량이 많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가다 모두 혁신도시가 개발되었다. 자,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한 이천에는 절대 혁신 도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 중에 정확하게 혁신도시 위치를 모르더라도 절대 수도권에 위치한 가는 혁신도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4번을 지우셔야 돼요. 여기서 혁신도시는 나도 있고 울산도 있고 서귀포도 있습니다. 자, 요 두 도시가 혁신도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면 더 좋겠지만 이걸 모르더라도 수도권엔 절대 혁신도시가 없다라는 명제를 통해 4번을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되는 거죠. 자, 12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역은 서울의 북쪽에 있는 요거 북한산이죠, 맞죠? 북한산. 자, 북한산은 화강암이 기반함인 돌산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자, 이 동굴이 무슨 동굴인지 모르겠으나 동굴 이름은 몰라도 이 동굴이 석회동굴이라는 걸 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강원도 남부에 자, 용식 작용으로 형성된 동굴이기 때문인 거고요. 자, 그리고 디귿은 이 섬, 제주도 정상에 위치한 산이니까 디귿의 산은 한라산. 자, 이렇게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기역은 식생 밀도가 높은 흑산에 속한다. 자, 이 산은 지금 흑산이 아니고 돌산이죠, 돌산. 화강암 산지니까 북한산은 틀렸고. 그리고 식생 밀도가 돌산은 높으면 안 돼. 낮아야 돼요. 자, 2번에 니은에 기반하면은 공룡 화석이 잘 나타난다. 자, 공룡 화석은 저기 남해안으로 가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디귿의 산 정부는 순상화산, 산 lok부는 종상화산이 형성되어 있다. 요거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산 정부가 종상화산, 산 lok부가 순상화산이 돼야 됩니다. 이런 화산 우리가 복합화산이라고 하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기역은 디귿보다 주요 기반함에 한반도 내 분포 면적이 넓다. 자, 우리나라에서 실제 가장 많은 암석은 변성암입니다. 자, 화강암하고 화산암 중에는 그래도 화강암이 비중이 더 많죠. 그래서 분포 면적이 더 넓은 건 기역의 화강암이 자, 디귿의 화산암보다 더 넓다 하는 자, 4번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알아야 돼. 그 기역의 기반함은 화강암. 자, 디귿의 기반함은 범위를 좁히면 조면암인데 범위를 좀 넓히면 내가 화산암이라고 해볼게요. 자, 화산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암석보다 중생대의 관입한 화강암이 국내에서는 분포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니은과 디귿의 주변 지역은 모두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자, 니은 석회동굴이 있는 이 석회암지대는 배수가 잘 되니까 주로 밭농사를 해야 맞고요. 제주도도 현무암이 기반암이니까 물이 숭숭 빠지는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이므로 논농사보단 밭농사를 주로 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주변 지역은 모두 밭농사를 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자, 13번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프는 세 권역의 인구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가나다를 우리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에 고르는데 자, 권역을 찾을 때는 왼쪽보다 오른쪽 힌트가 더 좋습니다. 행정구역별 인구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의 도시화 율의 차이를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렸고 강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 동이 도시고요. 읍면이 촌락이잖아. 자, 그러면 읍면을 합친 이 비율이지. 요 비율이 촌락 인구 비율이고 동의 비율을 도시 인구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다가 도시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권역이므로 자, 다가 당연히 수도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 나중에 도시 인구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이 나죠. 그러면 나가 영남권. 자, 세 권역 중에 읍면의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가가 호남권. 자, 이렇게 가나다를 세팅을 합니다. 오른쪽 거에서 가나다를 세팅을 하고 왼쪽에다가 가나다를 채워 넣으라는 얘기지.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자,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각 권역의 1등, 2등 도시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호남권의 1등 도시 A는 광주죠, 광주. 자, 참고로 2등 도시도 우리 압니다, 맞죠? 2등 전주. 자, 영남권의 1등 도시 어디지? 부산이죠. B가 부산. 영남권은 우리 4등까지 압니다. 자, 2등이 대구고
3등이 울산, 4등이 창원이죠. 자, 그리고 수도권의 1위 도시 서울이죠. 자, 수도권의 2위 도시인 C는 인천. 자, 수도권은 우리 100만 이상 도시에 해당되는 5위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 4, 5등이 수원, 용인, 고양이었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A, B, C는 각각 광주, 부산, 인천이란 걸 찾아놓고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가는 광역시가 한 개이다.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한 개. 맞죠? 자, 1번 맞고.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읍면 인구가 많다. 자, 읍면 인구 비중을 먼저 볼게요. 자, 가가 나보다 읍면 인구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한 5%에서 10% 정도 더 높지만 나 영남권이 가 호남권보다 전체 인구가 2배 이상 많죠. 그러면 읍면 인구는 누가 더 많아야 돼? 영남권이 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맞고요. 자, 3번에 다는 가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 당연히 수도권이 낮겠죠. 자, 이것도 맞고. 자, 4번에 A는 C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여기서 선생님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두 보기가 4번, 5번 두 보기 같습니다. 무조건이잖아. 자, 이 두 개의 절대적인 지식을 알아야 어떤 풀 수 있는 지금 선택지라서 이 선택지 두 개가 굉장히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 3을 안 고른 친구들은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4, 5번은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양자택일을 해야 지금 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확실하게 클리어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내 생각에. 자, 먼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광주하고 인천 두 지역이 둘 다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잖아. 그래서 광주가 이길지 인천이 이길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을 일단 내가 물음표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5번을 먼저 볼게. 자, B는 A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자, 인구 밀도는 서울이 전국에서 이제 제일 높고요. 그리고 광역시들이 대부분 높고, 그리고 도지역이 대부분 좀 낮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드렸고, 자, 경기도는 광역시급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유일한 도라고.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광주하고 부산 중에 자, 누가 인구 밀도가 높을지 충분히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부산의 인구가 330만 정도지. 부산의 인구가 330만 정도 되고 광주의 인구가 자 150만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부산과 광주의 인구 밀도가 비슷하려면 부산이 광주보다 면적이 2배는 훨씬 넘게 면적이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인구 차이가 2배 이상 나니까 만약에 광주의 인구 밀도가 부산보다 더 높으려면 광주가 엄청 좁고 부산이 광주보다 아무리 못해도 면적이 2배, 3배 이상은 되어야지 광주의 인구 밀도가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 부산과 광주 중에 누가 더 면적이 넓을지 있잖아. 다른 지도에서 있잖아. 요거 좀 찾아보면 됩니다. 자, 11번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게. 자, 부산의 면적이 지금 요만큼입니다. 자, 광주의 면적이 지금 요만큼이야. 자, 누가 커 보여요? 부산이 조금 커 보이죠? 자, 그런데 광주보다 부산이 2배 이상 커 보이나? 그렇진 않죠. 맞죠? 요걸 있잖아. 광주 면적을 그대로 부산에 그리면 여기 위에 조금 남는다고. 그러니까 2배 이상은 부산이 광주보다 안 커요. 그러면 인구 밀도 누가 높아야 돼? 인구 밀도는 부산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우리가 어거지로 하면 이건 할 수 있어. 그래서 판단할 수 있어. 5번은. 그래서 B는 A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부산이 인구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B는 A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자, 요게 지금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답을 5번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5번은 조금 생각해 보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4번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출하액이
지금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그 광주가 인천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광주는 시도별로 봤을 때 자동차 출하액이 5등이더라고요. 5등. 그래서 선생님도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수업할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출하액 내가 1등은 경기도고 2등은 울산이다. 요거 두 개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어. 요거 두 개는. 자,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자동차가 있다 없다 정도만 파악하면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4번 같이 광주가 더 높니 인천이 더 높니,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자동차를 비교할 거면 광주랑 울산을 비교한다. 그러면 이거는 광주보다 울산이 이기는 거잖아. 그리고 울산하고 인천을 비교한다. 그러면 이것도 인천보다 울산이 이기는 거죠. 이렇게 경기 울산과 나머지 지역을 비교하던가, 아니면 광주 인천을 물어볼 거면 아예 그냥 자동차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들 있지 하고 비교를 시키는 식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4번을 몰랐더라 해도, 자, 여러분들 크게 있잖아. 와,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걸 몰랐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는 1등이 경기, 2등이 울산이라는 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4번과 5번 보기 때문에 13번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의 두 기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하나는 태풍, 하나는 황사인데, 자, 여기서 자, 여름과 초가을에 집중된, 자, 나가 태풍이고요. 자, 봄철 3, 4, 5월에 주로 많이 집중된 가가 황사가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A는 뭐 강풍에 의한 피해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자, A가 태풍이고요. 자, B가 마스크 쓰자 뭐 이런 얘기나 공기 정화기 가동하자, 자, 이런 얘기 나오니까 황사. 자, 쉽게 찾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볼게.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최근 10년간 피해 복구비가 많다. 피해 복구비는 당연히, 자, 태풍이 많겠죠, 맞죠? 태풍에 의한 피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다는 나가 피해 복구비가 많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산사태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자, 산사태는 태풍 때 집중호우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산사태 피해는 당연히 태풍 나가 더 크게 되겠죠. 정답은 옳은 것 2번입니다. 자, 4번에 가는 열대기후지역, 나는 건조기후지역에서 발원한다. 열대기후지역에서 오는 게 태풍이고 건조기후지역에서 오는 게 황사죠. 요거는 반대로 돼 있고요. 자, 4번에 A에 의한 최근 10년간 피해액은 경기가 경남보다 많다. 자, 태풍은 남해안에 상륙해서 피해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경남의 피해가 경기보다 많겠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B는 봄보다 겨울에 발생 횟수가 많다. 자, 황사는 당연히 3, 4, 5월 봄에 발생 횟수가 많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세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지도의 세 지역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연천이 있고요. 자, 서울 바로 위쪽에 1기 신도시 고양이 있고 공업이 발달한 화성까지. 자, 연천, 고양, 화성 세 지역 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산업 비중이 지금 50%를 넘는 이 지역이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 되겠죠. 다가 화성. 자, 그리고 나 중에 나가 거의 다 대부분 90%가 지금 3차 산업에 종사하시고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완벽하게 도시로 발달되어 있는 고향이 되겠죠.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고향. 자,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연천. 자, 이렇게 고르고요. 자, A, B, C는 일단 인구 자체가 제일 많아. 거의 100만 명이 된 이 A 도시가 고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인구가 요거 C가 지금 가장 적어. 그러면 아직도 군 지역인 농촌에 해당되는 연천이 C. 자, 화성은 B. 이렇게 A, B, C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자, 1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서울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 자, 서울로의 통근 인구 당연히 가까운 고향이 많아야 되고요. 자,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연천 인구 밀도가 높을 수가 없어. 면적은 넓은데 인구수는 제일 적잖아. 그래서 연천 가가 인구 밀도가 다보다 낮아야 됩니다. 자, 3번에 다는 나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자, 다가 화성, 나가 고향인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이렇게 계산하죠. 인구분의 지역 내 총생산. 자,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이 있습니다. 자, 다 화성이 인구가 더 적고 지역 내 총생산은 더 많아. 그러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다 화성이 나 고향보다 많은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A는 B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A가 고향, B가 화성인데 화성이 중화공업이 발달하므로 청장년층 성비가 더 높겠죠. B가 성비가 더 높아야 되고요. 자, 5번에 A는 C보다 농림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A, C 중에 농림업 종사자 비중은 요거 1%라도 있는 연천 C가 더 높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6번이에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구의 산업 및 주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표시된 내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주거단지에 해당되는 노원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구, 우리 구도심에 중구가 있고요. 자, 신도심에 강남구가 있고 공업단지에 금천구 이렇게 4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4지역이고요. 자, 여기서 제조업 사업 재수가 혼자 되게 많아. 그러면 공업단지에 해당되는 금천구가 다가 되겠죠. 여기 금천구가 다. 자, 그리고 금융기관 수를 보니 요 두 구가 금융기관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구가 아닌, 자, 나를 먼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나는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수는 적은데 주택 수는 많아. 그러면 나는 여기겠지. 노원구. 자, 그리고 금융기관 수가 많은 두 구 중에 금융기관 수만 놓고 보면 중구, 강남구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택 수가 여기 라가 더 많아요. 그러면 도심의 기능과 주거 기능이 같이 나타나는 강남이 금융기관도 많고 주택수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라가 강남구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주택수가 매우 적은 가가 인구 공동화에 의해서 주택의 이심이 많이 나타난 지금 가가 구도심의 중구가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나다라 다 찾았고요. 자, 선택지 볼게. 가는 나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자, 초등학생 수는 가가 주택수가 제일 적은데 어떻게 많을 수가 있겠어. 노원구 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2번에 나는 나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나는 주거단지, 그 다음에 나 강남은 도심의 기능이 있으니 주간인구 지수는 도심의 기능이 있는 강남이 주거 기능만 있는 노원구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아야 돼요. 자, 3번에 시가지 형성 시기는 무조건 서울 가운데 중구가 가장 빠른 거죠. 그러면 3번 틀렸고. 자, 4번에 라는 다보다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라는 도심의 기능이 있고 다는 그렇지 않으니 평균 지가는 라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가, 나는 한강 기준으로 지금 가 여기, 나 여기니까 둘 다 북쪽에 위치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그래프는 우리나라 새 화석 에너지의 생산량과 수입량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는 생산량, 하나는 수입량이라고 합니다. A, B가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A, B 중에 생산량, 수입량을 찾고요. 가나다 중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고르겠습니다. 여기서 Y축은 1000TOE이고요. X축은 1000만 TOE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매우 적은 양인데 수입하는 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X축 값이 단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 B가 수입량이고요. 자, A가 생산량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5번은 틀렸습니다. 자, A, B가 잘못되어 있고요. 자, 가나다를 고르는데 먼저 수입량이 가장 많은 다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석유겠죠. 그리고 석유는 생산량이 빵입니다. 다 석유인 거 확실한 거야. 그럼 2번을 먼저 볼게요. 2번에 다는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석유가 우리나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죠. 답은 2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가나를 볼게요. 자, 가나 둘 다 생산량은 매우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2배 차이 난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가가 엄청 많이 생산하고 지금 이게 아닙니다.
자,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소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가나는 우리가 수입량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가가 수입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는 더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가 석유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석탄이고요. 자, 나는 자동으로 천연가스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가는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양이 많다. 석탄은 수송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산업용이나 발전용으로 쓰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에 가는 나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천연가스가 더 적으니까 3번 틀렸고, 4번에 다는 가보다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시기가 이르다. 자, 가장 색 중에 화석 에너지 색 중에는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건 석탄이죠. 그러면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8번으로 갈게요. 세도의 용도별 판매 전력량 비율이다. 가다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 AC에서 고른 것. 자, 강원, 경남, 제주 중에 가나 다를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다를 볼게요. 제조업으로는 거의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주로 농림업이나 여기 서비스업으로만 주로 소비하는 지역. 여기가 공업이 가장 발달하지 않은 제주가 되겠죠. 자, 다가 제주. 자, 그리고 가나 중에 여기 지금 제조업으로 전력 판매량 비율이 가장 높은 나가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인 경남을 고르시면 되죠. 강원보다 경남이 제조업이 발달하니까. 그러면 남는 가는 강원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편의점 사업체수 하나만 가지고도 A, B, C를 고를 수 있는 게, 편의점 사업체수는 이게 소비자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 편의점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남이니까 A가 경남,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 제주니까 편의점이 가장 적은 C가 제주. 그러면 남는 B는 강원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그러면 정답은 강원은 강원 가는 B, 경남 나는 A, 제주 다는 C 고르시면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유형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이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표시된 두 지역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아는 지역입니다. 자, 부산의 위성도시 김해고요. 자,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지. 이름을 못 놔도 좋습니다. 경상북도 북부 내륙 산간 지역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이다 라고 보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김해가 확실히 도시고 여기 물음표가 확실히 농촌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지역의 지명이 영양이다 라는 건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가 더 농촌이다 라는 거, 그것만 좀 파악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그러면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요거 있지, 결혼 이민자 비율이 좀 높겠죠. 그래서 결혼 이민자 비율이 한 30% 가까이로 높은 가가 이 지역이 돼야 됩니다. 자, 나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죠.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도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김해가 나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김해 나의 특징을 골라보면 외국인 인구는 당연히 도시가 많을 거고요. 자, 성비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도시는 이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남자가 많기 때문에 성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니은 지금 틀렸고요. 자, 디귿에 내국인 인구의 노령화 지수가 당연히 낮을 거고요. 도시니까. 그리고 주택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당연히 도시 김해 나가 더 높겠죠. 정답은 쉽게 4번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지도에 A, B, C, D, E 다섯 지역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A가 한옥마을의 전주, 자, B가 화해마을의 안동, 자, C가 신라 천년의 고도, 자, 경주, 자, D가 창녕 우포늪에 이렇게 창녕, 자, E는 이제 순천이죠, 순천. 자, 먼저 남사리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위치한 두 지역은 창녕 우포늪과 순천만 갯벌 이 두 지역이죠. 그래서 D, E 이 두 지역이 가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자, 나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마을이 위치하는 곳은 화해마을의 안동, 양동마을의 경주 이렇게 두 곳이죠. B, C 연결하시면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 같이 풀어보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 해설 영상 참고해서 자,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확실하게 좀 알아놓는 시간을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느라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신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에 잘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